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7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72일 차입니다. 억양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겠어요. 제 억양을 따라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백성애입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1672일 차고요. 오늘 퓨처 셀프 180페이지예요. 퓨처 셀프 180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이에요. 읽어볼게요. 책이나 영화를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 현상을 테스트했다. 명확한 방향이 없을 때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가? 막스 플랭클 생물학적 인공두뇌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울창한 숲으로 데리고 가 직선으로 걸어가라라는 간단한 지시를 했다. 숲속에는 실험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 감각과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능력에만 의존해야 했다. 실험이 끝난 뒤 질문을 받은 몇몇 참가자들은 죄송해요. 새벽부터 떠드니까 목이 저기 네. 네, 반갑습니다. 박성봉 263님. 네. 그러니까 실험이 끝난 뒤에 질문을 받은 몇몇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선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신을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해서 이렇게 다니게 했는데 표지판이나 뭔가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직선으로. 그랬는데 하지만 GPS 분석을 관찰하니 그들은 지름 20m 이내의 원을 그리며 걸었다. 지름 20m의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는 거야. 직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실험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방향에 대한 믿을 만한 단서가 없으면 실제로 원을 그리며 걷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어떤 단서가 딱 있지 않은 다음에는 그게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냥 직진을 걷고 있어 하는데도 20m 반경을 원을 그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원을 그린다. 원을 그리며 걷는 이유에 대한 초기 이론 중 한 가지는 사람들의 다리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길어서 걷다 보면 직선을 약간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을 여러 번 테스트했을 때 원을 그리며 걷는 방향이 오른쪽일 때도 있고 왼쪽일 때도 있어서 이 이론은 틀렸음이 증명됐다.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은 다리 길이 때문이 아니었다. 연구자들의 설명대로 어느 쪽이 직선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원을 그리며 걸었다.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했더니 원을 그리는 걷는 방향이 오른쪽일 때도 있고 왼쪽일 때도 있어서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길고 신체적인 거로 길고 짧음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확한 어떤 내가 목적지 있잖아요. 정확한 게 없으면 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리는 게 이 사람들, 인간의 습성인 거예요. 그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한다. 직선인지도. 그래서 연구자들은 어디가 직선인지 명확하게 모르면, 내가 어디가 직선인지 명확하게 모르면 그냥 있죠. 옆길로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직선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해도, 나는 직선으로 걷고 있어라고 해도 생각만 그렇지 이 원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데 인생도 그렇다. 인생도 그런 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 그래서 원을 그리는 방황 이 어떤 영화를 볼 때
그 감독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다 여러 방면에. 그 사람들의 특성과 모든 것들을 연구를 하고 앉아서 그리고 있는 거는 뭐야? 방황하고 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으면. 원을 그리고 있는 건 방황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황을 해서 여기 자기 세계 안에서 방황하고 있다. 원을 그리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삶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되는 것이 삶을 사는데 참 지나가면서 후회스럽잖아요. 아,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명확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묘비명에 그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거 맞나요? 민규님?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죠. 아유, 제주도에서 우리 손지연님, 네, 일찍 일어났네요. 네. 2박 3일 금방 지나가요. 네, 오늘 또 이제 와야 돼요. 내일 세미나 또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삶에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사는지 모르고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며 자세하게 그리며 측정 가능할수록 미래의 내가 되기 더 쉬워진다. 측정이 가능할수록 미래의 내가 되기가 쉽다.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내가 측정 가능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조금 더 높이 해서 목표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되고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물질적인 거, 시간적인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꿈을 마음껏 꾸는 거, 요 정도야가 아니라 마음껏 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은 마음껏 내가 꾸고 그 꿈은 돈하고 상관없이 꿔야 돼요. 시간 자유, 금전적인 자유롭게 해서 꿈을 꾸는 거죠. 그럼 꿈을 꿀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를 만나게 되고요. 그 도구를 만나면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또 이룰 수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원하는 것을 6개월 뒤에 그려 놓으셔야 돼요. 생생하게 그려야 된다. 생생하게 측정 가능한 것을. 갑자기 제가 그랬잖아요. 갑자기 6개월 뒤에 나는 1억을 벌 수 있어. 어느 정도 깔아놓은 상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측정 가능한 정도로 내가 목표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기 쉽다. 일본의 스케이트보드 선수 호리 고메유토는 미래의 나를 자세하게 그리며 측정 가능한 단계를 밟아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7년도에서 2021년에 유토는 평범한 프로 스케이트보드 선수에서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됐다. 평범함에서 세계 최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이정표가 없으면 인간은 말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가게 된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유토는 2010년에 11세, 11살 때 스케이트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유나도 늦게 시작을 했어도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정확한 목표를 갖지 않으려고 해. 엄마한테 저항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저항이 풀어지려면 그 아이가 저항을 해도 엄마가 사랑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가 계속 공부하면서 에너지가 더 좋아져야 돼요. 에너지가 집중.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서 엄마가 먼저 좋아지는 게 아이가 20살 이전이면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20살 이후가 되면 자기들이 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20살 이전에는 엄마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에 그는 일본의 정상급 스케이트보드 선수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유토는 일본의 스케이트보드 수준이 미국에 뒤처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2014년에서 14년 15세 때 미국 스케이트보드 대회에 출전했다. 17세에는 스케이트보드의 세계적인 메카인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 그는 프로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가족을 떠났다. 큰 대회에 여러 번 출전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우승 근처도 가지 못했다. 유토는 성적이 왜 지지부진한지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이 미국 선수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이 없었던 것이다. 유토는 스케이트보드의 기본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정확도가 일관성을 과거 어느 선수도 도달하지 못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다. 유토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고 시합에서 누구도 선보이지 않은 기술을 개발했다.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유튜브에 있는데 잠깐만 휴대폰에 또 5% 나오면 꺼져요. 야, 꽉 채워놨는데 3시간째 틀어놓으니까 5%로 줄었어요. 네, 다시 이제 틀어놨어요. 그래서 음, 목표를 갖고 있었더니 이렇게 선보이지도 않은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는 프로처럼 기술을 배워라. 프로처럼 배우라는 거야, 기술을. 그래야 예술가처럼 그것을 깨부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술가처럼 깨부술 수가 있다. 2016년도에서 2019년까지 유토는 목표를 정비해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고 중요한 목표 한 곳에 초점을 맞췄다. 중요한 곳에 한 곳을 맞췄다. 그렇죠? 목표를 정비해서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해서 중요한 한 가지만 정리했다는 거야. 어제 누구랑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안 들어오셨어요. 응, 안 들어오셨네요. 얘기하는데 이제 SNS를 지금 하잖아요. SNS 플랫폼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SNS를 하는데 그분은 스레드에서 한 분을 또 만난 거예요. 오픈카톡에서 한 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방에서 한 분 만나고 한 세 분인가 네 분을 이렇게 만났더라고요. 세 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한 소셜에서 한 명씩만 찾아내고 나서는 안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또 이제 집중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틱톡 라방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틱톡 라방은 너무 잘 맞고 제가 보니까 틱톡 라방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도 2시 50분에 눈이 이제 점점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정리 좀 하고 세팅을 해놨긴 한데 또 이제 뭐 자리를 이동을 해놓으니까 이제 정리 좀 하고 3시 반부터 이제 라방을 했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도 하다 보면 나하고 맞는 거에 좀 이제 이렇게 집중을 좀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저기도, 근데 당근이 맞는 분들 계세요. 저는 당근도 해봐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은 했는데 제가 지금 전단지를 찍었잖아요. 전단지. 제가 천장을 아도쳤어요. 저기, 그, 어디지? 창원 말고 누가 천장을 사셨더라? 천장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당근도 해봤는데, 당근도 해서 되게 많이 좀 들어와서 경험도 많이 해봤는데, 그 당근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현장에 나가는 콜드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장을 사서 콜드를 하려고 그래요. 콜드를.
콜드가 바로바로 성과가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리고 라방은 되게 잘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 당근하는 시간에 콜드를 나가야 되겠다. 저 전단지가 언제 나오는 공? 네, 오늘 안 들어오셨나? 우리 황금동의 정지은님. 너무 가격도 싸고 좋은 거예요. 천장 해봤자 2만 5천 원밖에 안 하고, 천장을. 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신청을 했는데, 뭔가 하다가도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하나 큰 거를 해서 쪼개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걸 하기 위한 방향들이 있는데, SNS 온라인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해야 맞는 걸 찾거든요. 안 하면 못 찾죠. 어떤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틱톡 라방은 계속하고, 틱톡 라방. 예. 그래서 라방은 계속 해야 되겠다. 3년 이상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 그래서 뭔가 하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매일 연습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연습하는 게 큰 도움이 되셨대요. 유토는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적었던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기 위해 라는 미래의 나에 대한 비전을 회상했다. 초등학교 때 졸업 앨범에다 적어 놓으셨다는 거죠. 유토가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기 위해 라는 미래의 나에 대한 비전을 회상했다. 여러분들도요, 각각 하고 계신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6개월 뒤, 1년 뒤에 어떤 모습인지를 생생하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내가 학원을 차려서 학생이 이 정도 있으면 좋겠어. 그럼 그 정도 와서 넘쳐 흐르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학생들이 차고 올라와요. 그쵸? 그래서, 어, 이 졸업 앨범에 써 있던 걸 떠올렸던 걸 비전을 회상했다. 목표를 이루려면 스케이트보드 선수로서 장인이 돼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장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훈련에 투자했고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탁월한 스타일을 연마해 나갔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훈련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전이 정확하게 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나면 상상은 했어.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나는 맞아.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그럼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이건 뭐예요? 안 믿는 거죠. 믿는 것 자체는 믿는다는 말조차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어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고 그다음에 탁월한 스타일을 연마해 나가게 됐다. 근데 유토의 스케이트보드를 지켜보는 일은 연습과 정확성, 지능적 설계를 관람하는 축제다. 그의 기술은 세련되고 치밀하며 매끄럽다. 몇 년 동안 극도의 집중력을 쏟아부으며 계획적으로 연습하면서 유토는 시합에도 계속 출전했다. 그는 우승을 하기 시작했고 무명의 스케이트보드 선수에서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었다. 평범한 기술을 쓰던 유토는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독특한 기술을 발휘했다. 유토는 2019년 미네소타에서 열린 X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2위의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됐다. 이어서 그는 2020년 도쿄 올림픽으로 초점을 옮겼다. 2020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스케이트보드가 올림픽 종목에 포함됐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됐다. 유토는 늘어난 시간을 활용해 훈련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그 시간도 훌륭하게 이제 시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2021년 7월 올림픽이 시작되자 유토는 전 세계 스케이트보드 팬의 이목을 끌었다.
유토는 미국 스케이트보드 선수 나이자 휴스턴에 이어서 랭킹 2위였는데도 경기가 시작됐을 때 휴스턴을 능가하는 경기를 펼쳤다. 대단해요. 유토의 활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의 기술은 다른 선수들보다 10년을 앞선 것처럼 보였고 스타일은 정확했다. 유토는 우승했고 조국의 금메달을 안겨준 영웅이 됐다. 그의 메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유토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아리아케 어반 스포츠 파크 근처에서 자랐다는 점이다. 유토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었다. 미래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상상하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는 생생하게 그리면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큰 틀로 나와 있어요. 그쵸? 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을 뿐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역사상 최고의 기술과 도전,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계획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되고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도구가 만나져야 되고요. 네, 그 도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목표를 설정을 하다 보니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행동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까지 그 과정에 전념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를 자세하고 생생하게 그리는 능력이 그 모습을 이룰 능력을 결정하는 사실이다. 생생하게 나의 모습을 그리면 그릴수록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생생하게 그리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가질 능력이 늦어져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자세하게 그릴수록 미래의 나는 더 훌륭해진다. 목표와 이룰,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해서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생생하게 그리면 된다라는 거를만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생생하게 그리는지, 생생하게 그리지 않으면 원을 그리게 된다. 내 목적지가 없이 방황을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생생하게 그려서 내가 생생하게 그리라고 이렇게만 설명이 되잖아요. 사실은 잘 몰라요. 이렇게만 그리면, 목표가 있어야 돼. 글만 읽고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5월 31일, 6월 1일은 시크릿. 완전히 무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서 딱 넣는 거. 그게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그런 시크릿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12일 날 전까지 누가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있잖아요. 누구 갈 건지 입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명단을 작성을 해야 돼요. 명단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분들 최대한 많이 같이 가잖아요. 많이 가시면 내복이에요, 내복. 나의 복인 거예요.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 현금 수입이 아니라 내가 우주의 원리를 나도 알고 우주의 원리를 알려주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큰 복을 받아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야 하겠죠? 그래서 깨달음 시크릿도 문경에서 하는데 진짜 너무 좋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가거든요. 깨달음 시크릿을 해주신 지 몇 년, 5년 되셨나? 시크릿을 하신 지 5년 되신 것 같아요. 5년 정도. 네. 그래서 5년 정도 됐는데 계속 들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거를 그려야 되잖아요. 아이들 되게 더 빨라요. 그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그 방법을 배우러 가는 게 5월 31일, 6월 1일에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목표를 이루고
생생하게 그려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진짜 생생하게 그리는 거는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다는 나의 믿음이 있을 때 생생하게 그려요. 근데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아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순수한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도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감 있게 도전해도 돼요. 그런데 못 믿어서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못 믿어서 도전을 못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근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재맥락을 하면은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신념 찾는 거 이렇게 천천히 그냥 대충 듣다 말다 듣다 하면 안 되고요. 완전히 진짜 본격적으로 근원적인 걸 찾아놓고 재맥락하는 거를 봐야 돼요. 그 재맥락이 되면 돼요.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그때는 잘 나아져요. 제가 제 상태를 측정을 하잖아요. 제가 베킨스라고 했잖아요. 남은 몰라. 내가 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되게 잘 나아져요. 아, 내가 전생에 저런 일을 했단 말이야? 저랬구나. 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 되는 거야. 생각하면서 놓는 거는 되게 잘 되는 거죠. 되게 잘 되는데, 뭔가 탁 걸리면 속에서 화가 조금 올라오는 건 좀 있어요. 근원적으로 완전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현재의식에서 생각하면, 아, 맞아. 그렇지. 아, 뭐, 그거 아니지. 생각하면서 놓는데, 뿌리에서 놓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명상을 이제 조금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이제 명상하다가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놓아버리는 거래요. 근데 오늘은 그런 쪽에서 무의식 안에서 엄마도 놓고 남편도 놓고 엄마 놓고 남편 놓고 그거를 또 오늘 아침에 계속 했거든요. 그 이제 무의식에서도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신념 찾아서 항복, 신념의 항복, 신념을 들고 있으면 신념대로 사는 거고, 신념에 항복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업 있는 날이에요. 저기 서울에 수업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모두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